안녕하세요. 지온쌤 이야기의 지온쌤입니다. 오늘은 생활개운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생활개운법은 뭐 풍수 지리 쪽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생활개운법은 풍수지리뿐만이 아니라 사주팔자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에너지나 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학문이라서요. 그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역학인으로서 그 음양의 조화나 그 목화토금수 그 오행에 관련된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십성하고도 좀 연관을 시켜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이제 시청을 해주시고 사주를 모르시더라도 사실은 이게 사주학적으로나 뭐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바로 실천을 하시면서 바로 이 개운이 될 수 있어요. 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느끼실걸요? 그 하고 나서 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하루 이틀 있다가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니까 오늘 꼭 한번 다 들어보시고 생활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청소예요. 청결. 예, 청결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 그거는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게 소홀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집안 청소예요. 뭐 집안이 뿐만 아니라 뭐 차 가지고 계신 분은 차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 있죠. 뭐 집하고 뭐 차 정도가 되겠네. 예,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왜 사주랑 관계 있느냐? 청소를 하고 집안을 깨끗이 하고 위생과 청결을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는 사주팔자 그 십성론에서 식신하고 관련된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신은 뭐 십성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사주팔자 명식 그 만세력을 펴보면 그 십성이라는 게 다 나와요. 거기서 뭐 식신, 상관, 정제, 편제, 비견겁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식신이라는 십성은 우리 사주팔자에서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가장 길신이에요. 그리고 식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십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 하나만 사주에 건강하게 잘 돼 있고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인생이 좀 꼬여 있거나 잘 안 풀리거나 이런 사람들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식신격이라든지 식신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은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 이유는 본인 인생에 문제가 별로 없는 거지. 솔직히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잘 안 풀리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식신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너무 이제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주변에 그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예를 들면 결혼을 되게 잘했다든지, 뭐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되게 크게 성공을 시켰다든지, 뭐 직장이 되게 좋다든지, 뭐 직업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제 사주를 주변 사람들과 열어봤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식신이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확률로 식신이 굉장히 발달된 건강하게 잘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개운법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사주팔자 명식에 식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하나 정도면 있으면 참 좋은데 혹시나 없거나 식신이 좀 뭐 고립이 돼 있다든지 지장간에만 있다든지
아니면 좀 뭐 형충파 극을 당해가지고 좀 깨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식신이 그 역할을 잘 못하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위생이나 청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주에 뭐 없거나 있거나 어쨌든 있어도 굉장히 작용이 미미하거나 그런 식신의 작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행동이 바로 위생과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에서 보면 청소라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보호해주고 풍요와 그런 식복을 상징하는 최고의 기신인 식신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생과 청결과 청소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잘 안 풀릴수록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대청소를 하든지 뭐 특히나 욕실, 주방 같은데 그런 뭐 찌든 때나 곰팡이 같은 거 있죠. 그 대청소하면은 사실 뭐 락스 들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개수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화구 쓰는 무슨 가스레인지 쪽이라든지 특히 이런데 그리고 세면대, 욕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고 청소할 때 지나치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주방의 그런 뭐 화구 쪽이라든지 싱크대 쪽이나 아니면은 욕실 뭐 욕조나 변기나 세면대 뭐 세면대 위 거울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거 아니면은 욕실이나 타일 바닥 같은데 그런 쪽을 엄청 청소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실이나 방이나 이런 데로 보면은 침구 위에 뭐 머리카락 같은 거, 뭐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뭐 돌돌이로 정리를 하신다든지, 뭐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 청소, 그 다음에 창틀, 뭐 베란다 문틈 이런 거를 먼지를 제거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본인 안에 있는 식신의 기운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식신이 굉장히 발달한 명조들 중에 굉장히 깔끔하고 청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위생과 청결 청소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피부 관리예요, 피부 관리. 예. 네, 끊겼는데요. 예, 두 번째는 피부 관리입니다. 보통 운이 안 좋을 때 제일 나타나는 징조가 피부가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제가 운이 가장 안 좋을 때 정말 피부가 거지 같았던 것 같아요. 피부가 좋지 않다는 거는 내 몸에 음양이 깨져 있고 나랑 관련된 어떤 그 목화 토금수 그 오행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바로 내 피부예요. 예. 그래서 내 피부가 일단은 거칠거칠하고 윤기를 있고 푸석하고 하다는 거는 지금 내가 안 좋은 운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물론 운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피부가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 몸의 음양과 오행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먹는 음식, 단백질이나 그런 뭐 채소, 이런 그런 신선한 거 가공식품 드시지 마시고요. 라면이나 뭐 냉동식품, 만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신선한 채소나 야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약간 디톡스 식품 있죠. 요즘 뭐 야채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골고루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점점 음식에 신경 쓰다 보면은 피부가 조금씩 좋아짐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겉으로 바르는 거, 뭐 화장품, 뭐 크림 같은 거 듬뿍씩 자주 발라주시고, 마스크팩 같은 거 얼마 안 하니까
예, 여러 장 사가지고 매일매일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뭐 뷰티 홈 디바이스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다 보면은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같이 피부가 안 좋아질 때, 그 머릿결도 되게 많이 상하거든요. 예,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둘 다 목 기운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에 오행이나 그런 음양의 기운이 깨졌다는 걸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머릿결하고 이제 피부 상태예요. 그 때문에 같이 그 피부 관리하실 때 머릿결도 트리트먼트나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기 몸의 어떤 음양의 조화나 오행의 불균형 같은 게 균형으로 바뀌면서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질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단축이 되는 거니까요. 그 외모 관리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게 아니라 외모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분도 더 밝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부 관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머릿결도 뭐 푸석해지거나 안 좋음을 느끼시면 머릿결 관리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운동이에요, 운동. 예. 운동은 운이 안 좋을 때 개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생활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청소만큼 좋은 건데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자체로 화기운이에요. 예. 화의 기운을 살리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침체돼 있거나 우울하거나 운이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음양의 기운이 깨져 있는 상태이면서 주로 음의 기운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이 무겁고 모든 그 어떤 뭐 부종이라든지 몸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질병 같은 게 음습한 곳, 그 음의 기운에 지배를 당할 때 보통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음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운동이에요. 화기운이에요. 화기운을 스스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 걷기 있죠. 거의 뭐 운 나쁠 때는 제가 봤을 때 하루에 10,000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20,000보씩 거의 발이 정말 아프고 몸에서 약간 내가 운동을 하고 정말 이렇게 조금 걸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20,000보씩 이렇게 걸어버리면 정말 거의 모든 잡생각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운이 안 좋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책도 볼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뭐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햇볕 보시면서 미친 듯이 걸으셔야 돼요. 예. 운동 뭐 헬스클럽에 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내보다는 날씨 좋을 때그 목화 기운이 강한 시간이 있죠. 아침이나 오전 시간에 나가셔가지고 해 떠 있을 때, 예, 그 햇볕 보시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20,000보 걸으려면 제 경험으로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걸으셔도 좋고, 너무 못하겠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10,000보씩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럼 수면의 질이 높아지죠. 그럼 밤에 일찍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면은 수기운을 이 집에다가는 밤에 눈을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일찍 자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일찍 잠들어 버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그렇게 정말 약간 피곤할 정도로 걸어버리면 일단 화기운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면은 그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고 여러 가지 아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좀 예민한 분들은 그렇게 하자마자 거의 한 3일, 일주일이면 느끼시니까 이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꼭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집에 있는 그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오래되고 낡은 신발 같은 거, 예, 그런 거 신발장에 막 처박아 놓은 것들 있죠. 신지도 않으면서 버리긴 아깝고 이래서 막 킵해 놓은 것들, 그런 거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안 입는 거는 뭐 팔 수 있는 거는 그냥 당근마켓 같은 데 파시고, 이거는 내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안 입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 다 기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란다나 창고 같은 데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 있죠. 특히 버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고장난 물건. 예, 고장난 물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운을 부르는 거거든요. 집에 뭐 고장나서 그런 안 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를 먼저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예, 버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물건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 죽은 화분, 그죠? 생명력을 잃은 화분이나,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뭐 예쁘게 막 집에 인테리어 한다고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 많이 막 해가지고 꽃 예쁘게 말려가지고 막 걸어놓고 했는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일단 드라이 플라워라는 게 생명력을 잃은 죽은 나무잖아요. 그럼 목기운을 상징하는 게 제가 사람이나 생명력 있는 거,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거 다 상징하는 게 목기운인데, 그거 집에 귀신 하나 놔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 놔둔다고 생각해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런 게 나중에 그 집의 생명력을 잃게 하고 어떤 그런 거를 그 안 좋은 어떤 악기 같은 거를 이제 보태는 역할을 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는 혹시나 그런 거 뭐 예쁘게 장식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뭐 죽은 화분 얘기했죠. 아, 이거는 뭐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시든 과일이나 냉장고에 있는 뭐 시든 야채 같은 거, 이런 썩은 거, 싱싱해야 되는 썩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예,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중고 물건을 사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데 뭐 요즘에 뭐 새 것 같은 중고 많잖아요. 뭐 명품, 중고 명품 같은 것도 요즘에 명품은 다 비싼데 명품은 하고 싶어 하니까는 그냥 뭐 이제 당근마켓 같은데 개인 거래해서 사시는 분들 많은데, 운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밖에 있는 남의 물건, 거기에 그 세컨핸드라는 거는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도 모르고 그 파는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사실 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뭐 번개장터도 마찬가지고, 중고 물건 어디서 뭐 그런 플리마켓 같은 데도 그렇고 동묘 같은데, 특히 빈티지 샵 같은 데 가면은 많이 팔잖아요. 근데 뭐 운이 좋을 때는 뭐 아무 남이 입던 거 입고 다니고 죽은 사람이 입던 거 입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의 어떤 음기가 강하게 지배받고 있을 때는 귀신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음의 기운이에요. 음습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운이 안 좋고 음기로 꽉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달라붙는다니까,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는 중고 물건, 빈티지 그런 걸 사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낡은 물건, 안 쓰는 물건, 고장난 전자제품 포함해가지고 뭐 드라이 플라워, 뭐 썩은 화분, 썩은 과일이나 채소, 그 다음에 뭐 죽은 화분, 이런 거 싹 다 내다 버리시는 거. 예.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약간 중고 물건이랑 같은 맥락인데, 뭐 남들이 쓰다가 버린 가구 같은 거 멀쩡하다고 주워오지 마시고요. 그 진짜 안 좋아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아, 돈 없으니까는 그냥 뭐 멀쩡한 거 누가 준다고 하면 얻어와서 써야지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생활개운법 4가지 정도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봤을 때 운이 안 좋을 때 이 정도만 실천을 하셔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주를 안다고 해서, 사주팔자를 본다고 해서 어차피 내가 언제쯤 좋아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사주팔자만으로 본다고 해서 막 보러 다닌다고 해서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굿이라든지 구적 같은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그럼
뭐 점쟁이나 무당들 내가 다 싸잡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 사이비들 많거든요. 가가지고 그리고 특히 돈 많이 밝히고 돈도 고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굿도 내가 봤을 때 뭐 500만 원, 1000만 원 기본이더만 부적도 막 40, 뭐 50 이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할 돈이면은 차라리 운동 끊어서 다니고 뭐 집에 뭐 가구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너무 낡거나 찢어진 가구 이런 걸 집에 두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나 바꾸고 그런 데 쓰세요. 실질적인 걸로. 쓸데없는 그런 게 바로 미신이에요. 예.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지온쌤의 사주타로 이야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개운법에 대해서 했고요. 잘 기억하시고 이걸 실천하셔서 꼭 개운을 하시는 시기를 앞당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온쌤이었습니다.